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한능검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능검 수업은 왜 안 하냐. 그래서 그동안 현장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해서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 생각보다 이게 늦어졌네요. 그리고 교재도 사실은 만들고 제가 또 이게 좀 제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건드리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제가 그동안 한능검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준비한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거에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수업으로 답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능검 수업을 할 건데요. 그럼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국사 능력 시험이 이미 사실은 좀 굉장히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자격증 그래서 취업이든 뭐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자격증의 3대장이다. 그래서 한능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익, 그 다음에 커말, 그리고 한능검.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1년에 한 40만 가까이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한능검 시험은 또 이제 젊은 이런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들이랑 자기의 자녀분들이랑 또 함께 시험장에 오셔서 저 시험을 보는 모습도 제가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능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미 또 한능검 또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어떤 한능검 수업을 준비했느냐? 잠깐 제가 교재 특징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사.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또 한국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자, 전체적인 개요까지 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모토인데요. 제가 항상 나름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제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수업의 목표입니다. 제가 쓰는 문구예요. 제가 만든 문장이고요. 그래서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능검 수업은 현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서 준비하시는 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들이 많은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사 내용이 좀 방대하죠. 그래서 너무 암기, 외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강박관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사는 꼭 그렇게 무조건 물론 외워야 되는 게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게 물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가 외워서 끝내리라 최대한 많이 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능검 시험을 보고 사실은 자격증을 갖는 건 근데 여러분들이 꼭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꼭 격파해야 되는 무슨 도장 깨기 꼭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한국사를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여러 가지 활용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과 달리 한국사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문학의 과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실은 시간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왕을 외우고 제도를 외우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시대상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조금 감각을 가지시면, 그리고 제가 그 시대상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사실은 꼭 외우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료가 주어지잖아요. 특히 한능검 시험은 자료가 100% 다 주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느냐? 또 선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외워서 그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한능검이 지금까지 뭐 60여 차례 이상 굉장히 많이 시험을 봤잖아요. 그런데 한능검이 실제로 1회 처음에 실시됐을 때는 아주 초창기에는 주관식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맞는 그 시험의 방법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 시험에서 주관식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0문항 시험을 보는데, 고급 기준으로 50문항을 시험 보는데 100%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외워서 풀고 외워서 꼭 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강의 시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간이에요. 저의 강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기간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그 한국사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물론 시험을 준비하는 거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제가 좀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사의 재미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은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각 시대별로 굉장히 어려웠던 사항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거의 시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시기를 조금 더 저희가 냉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제가 제 수업의 모토처럼 제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은 그냥 뭐 우연히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그 모든 과거의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전부 인과관계로만 100%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실제로 근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시험을 대비하는 관계에서는 그런 인과관계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너무,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긴 하지만 너무 마곡지로 다 외워야 된다. 네, 그리고 딱 2주만 참자, 뭐 3주만 참자로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좀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은 활용도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취준생들, 입시생들, 자, 그래서 뭐 일부 대학, 그 다음에 뭐 사관학교,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시생들, 그쵸? 뭐 군무원이라든가 5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경찰 또는 뭐 소방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니까 제가 뭐 굳이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중에서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거 또는 뭐 어드밴티지를 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교원 임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각각 그 자기가 이제 준비하는 곳에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따라서 이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3급인 경우도 있고요. 2급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1급을 뭐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들이 본인이 각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가 심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저와 함께 할 수업은, 저는 기본 수업은 아니고요.
심화 수업입니다. 심화 수업.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본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물론 들으셔도 됩니다. 자, 들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그 한국사 수업을 할 때 막 굉장히 막 어려운 얘기 막 그런 거 할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 시험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인 걸로 좀 들어가면 이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50문항입니다. 50문항.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심화랑 근데 기본이 그 내용면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결정적으로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객관식 시험인데 선지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급은 오지선다고요. 선지 5개 중에 고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기본은 사지선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지가 하나 더 적으니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일단 여러분 시험 딱 준비해서 뭐 합격하셔야죠. 그런데 합격되는데 그 합격에 따라서 근데 대신에 급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60점 이상이면 3급 자격이 취득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2급, 그리고 80점 이상이면 1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 그냥 개인적인 희망이긴 한데 기왕 그래도 준비하는데 그 1급을 여러분들이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1급 따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만약에 혹시라도 또 한 문제 더 틀리거나 만약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마음은 이렇게 같이 파이팅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심화 뭐 60점 이상, 기본 60점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심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응시율 대비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약간의 편차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정확하게 통계가 몇 %다라는 응시의 몇 %다라는 말이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매회 시험되는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업을 20년 이상을 했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문제를 만들어 온 사람이지만, 사실은 출제자가 그 난이도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제자가 난이도를 생각은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사실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확하게 맞춘다 하더라도 또 하나,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뭐냐면, 이게 그 회차, 응시자들 전체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합격하냐면 응시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보시러 온 분들이에요. 온 분들 응시자들 중에 대략 45%에서 많게는 50%. 그래서 요 정도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면 그냥 시험을 보면 근데 대신에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국가 공인 시험이잖아요. 국가 공인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이제 시험에 응시하시고 합격하면 사실 기분 진짜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국사 저와 재밌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합격의 성취, 그래서 그 기쁨을 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0문항, 그 다음에 10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또 문항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문항 배치는, 이게 총 3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1점짜리 문제가 있고요. 2점짜리가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이지만 배점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점짜리가 한 10개 정도 나오고요. 2점짜리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점 문제가 한 30문항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점 문항이 10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 한능검에서 좀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사실 여기에 좀 포진이 돼 있겠죠. 그냥 뭐 시험을 안 보셨더라도 대충 눈치로도 그냥 상식 차원에서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근데 한능검 시험은 이거 난이도에 대한 거 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근데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회차를 기준으로 한 2-3문제 정도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번 회차 한능검 좀 어려웠다 그러면 막 한 5문제씩 나오는 회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한능검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만점 받아야, 그러니까 만점을 내가 받아야 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만점 맞을 거야. 만점 맞을 때까지 계속 볼 거야.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일단 한국사를 공부하시고 원하는 일단 합격을 얻으시는 분들은 언제 합격의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시험은 만점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이제 일단 또 제 수업은요. 그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능검 준비하시는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 안 할걸요? 그러면 진짜 한국사 분량 많거든요? 그럼 진짜 너무 넓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상당히 오래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정말 어려운 거는 사실은 틀려도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마킹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찍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시 후에 또 다시 좀 말씀드릴 건데 그 50문항이 시대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근대사가 한 30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근현대사가 한 20문항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0문항이니까 대충 30대 20. 요 정도 생각하면 뭐 한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일정은 1년에 6회 시행이 됩니다. 6번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응시자들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한능검은 전국적으로 시험되는 국가고시잖아요. 국가고시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국가고시 중에 사실은 가장 시험지가 비쌀걸요. 그러니까 한능검보다 비싼 시험지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공인시험 중에 유일하게 올칼라예요. 올칼라. 그래서 시험지는 진짜 최고로 화려합니다. 시험지는 진짜 예뻐요. 됐죠? 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이제 2달마다 한 번씩 짝수달에만 그래서 2월, 4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긴 좋죠. 그래서 8월, 10월, 12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회차에 따라서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서 굉장히 빨리 마감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만약에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 일정 꼭 확인하셔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일정 이제 관련된 것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날짜는 보통 한 둘째 주 정도에 많이 봐요. 뭐 한 10며칠 정도. 그래서 대부분 토요일 날 오전에 보고요. 근데 토요일 날 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요일 날 시험을 좀 예외적으로 이제 또 지정된 날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날짜 확인해 보시면 1년에 보통 한두 번은 또한 일요일 정도 볼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매달 첫 주에 시작하면서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 날 그래서 이제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특별히 좀 빨리 시행하는 이런 것도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한능검 수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럼 이제 저랑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일단 제가 교재 특징을 먼저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책 팔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그리고 사실 이제 한능검 시험 준비하는데 제 강의 보시는 분은 교재는 구매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항상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 교재 구성이 사실은 제 수업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업의 방법, 수업의 방향과 바로 이어져 있는 얘기라 이걸 보시면 앞으로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또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한국사는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일단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만난 이 강의는 사실은 교양 강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하는 전공 강좌도 아니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시험을 대비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가 딱 맞추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0회차 이상의 한능검은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능검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그 냈던 주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은행처럼 해서 그 안에서 계속 동일한 주제, 그리고 동일한 선지, 동일한 자료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그 문제 난이도를 높인다든가 뭐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또는 뭐 시사적인 요즘에 있었던 일들, 시사적인 일들을 좀 반영해서 또 문제가 제작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신선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까지 못 봤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사실은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이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 서술을 하거나 또는 본문 서술에서 제가 붉은색 또는 고딕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점을 두는 것들은 최근 기출에 철저하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올해로 수업을 제가 한 24년, 그러니까 만 24년째 정도 했는데 한 25년째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각종 시험 대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 학교도 있어봤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제 그런 일반적인 수업, 그리고 또 저는 수능 쪽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도 종합반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사실은 저는 공무원 수험가가 제 수업의 사실은 또 뭐 메인이기도 합니다. 메인 베이스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평생을 제가 사실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제가 함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사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공부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읽으실 때 사실은 정답이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 대해서 뭐 느낌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정답이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구성할 때도 그 키워드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수업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뭐 잠깐 이제 좀 보여드리면 한능검. 그래서 이제 바로 요번에 이제 출시된 그냥 아주 따끈따끈한 교재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교재고요. 준비는 한 3년 한 것 같네요. 근데 교재 이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따끈따끈한 교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중에 많은 한능검 교재들이 있는데, 근데 이 교재는 그 한능검에 이제 요즘에는 수업들이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2주 특강, 뭐 일주일 특강, 그래서 뭐 벼락치기 교재, 뭐 필기 노트 뭐 해가지고 되게 뭐 얇은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재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그런 어떤 특강 교재는 아니고 그냥 한능검의 기본 교재입니다. 근데 기본 교재인데 제가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가 옆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얇아 보이죠? 그래서 한 280페이지 정도 됩니다. 280페이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단 교재에 한해서는 교재를 준비할 때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넣어야 되는데 최대한 좀 분량을 줄이자. 근데 또 너무 줄여가지고 막 그냥 다 막 이렇게 다다다다 해가지고 표철해가지고 막 짜깍짜깍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얇은 서브노트 이제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 좀 합축하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그러니까 올인원 교재입니다. 올인원. 그래서 이 안에 기출 문제도 넣어놨어요. 기출 문제도 넣어놨는데 물론 그 본문 내용이 기본적으로 서술이 돼야죠. 그 다음에 기출도 보여드려야지, 자료도 보여드려야지. 근데 교재는 너무 두꺼우면 또 안 되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교재가 1권 있고 또 2권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가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근데 진짜 많이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각 주제별로 주제가 실제로 한 뭐 64개, 65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별로 해서 보통 4문항, 그래서 최근 기출 또는 꼭 최근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애들을 위주로 해서 좋은 문제들, 그래서 문제 다 좋지만 하여튼 제가 보통 한 4문제 정도씩 뽑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적은 단어는 2문항, 그 다음에 많은 단어는 조금 더 보여드려야 되는 건 6문항 또는 그 이상 문제를, 기출문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한능검 문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여러분 출력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게 사실은 해설입니다. 해설. 그런데 넘어갔네. 자, 근데 해설을 할 때도 제가 이 책에 가장 일관되게 적용했던 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제일 많이 나왔냐,
그리고 정말 문제를 실제로 내가 푼다라고 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답을 잡을 거냐. 그래서 여기에 많이 주안점을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중에 해설 강의를 이제 해설을 보시면 해설은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들 그 혼자서 확인하기에도 좋게 제가 해놨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이 되는 키워드들을 요 위에서 제가 다 뽑아서 밑에 해설의 키워드 정리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가 왜 그 답이 되는지, 이 키워드가 왜 그 구강을 가리키는지, 왜 그 시대를 가르치는지를 좀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선지 분석입니다. 선지 분석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선지 분석과 그 다음에 오답 선지, 왜 이 선지는 틀렸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사실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도 문제를 물론 많이 푸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근데 문제는 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또는 나는 뭐 한능검 문제들을 막 이렇게 푸는 게 재밌다. 그래서 뭐 계속 그냥 다 푸신다면 뭐 그걸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어떤 제한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뭐 시험 대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쪽보다는 내가 푸는 문제에 한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정확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게 특히 또 한능검에서 왜 중요하냐면 한능검은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그러니까 거의 회차마다 나오는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뭐 무조건 뭐 나오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상당히 자주 나오는 주제. 그리고 또 정말 가끔 빠지는 주제. 그리고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는 주제.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주제가 나올 때 주로 정답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오답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들, 활용되는 키워드들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답 선지도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는 이 선지가 오답이었지만 근데 또 다른 회차의 다른 문항에서는 그 선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맞고 틀리고도 있지만 나머지 오답 선지들도 어차피 여러분이 푸신 문제니까 같이 좀 잘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설을 상세히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기출문제 좀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한테 미션이 뭐였냐면, 저한테 미션이 그 책은 너무 두껍게 하지 말자. 그리고 올인원 교재로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또 수업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합격해야 되니까 기출도 최대한 넣자. 그러니까 요런 이제 세 가지 제가 좀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는 상충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출을 많이 넣어? 당연히 책이 두꺼워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책은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돼. 근데 기출을 많이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내용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 과정 중에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요거는 매 주제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단원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주제들이 모여있는 단원마다 끝날 때 뭘 했냐면 대표 기출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 주제와 관련된 지금까지 나왔던 한능검에 출제됐던 최근 특히 3, 4년 동안 많이 나왔던 그런 선지들을 여기다 모았습니다. 됐죠? 물론 반복되는 걸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솔직히 나중에 이렇게 문제 보시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될 텐데, 한능검은요, 선지가 진짜 똑같은 선지가 반복이 많이 돼요. 됐죠? 그래서 거기 대표 가장 최근에 회차를 보시면 이거 다 기출선지거든요. 회차도 내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지선답니다. 다지선답.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 모두 골라라야. 모두 골라라. 그래서 자, 요거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정답을 여러분이 이 중에 골라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정답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항은 적게는,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정답이 2개거든요. 자, 정답이 뭐 2개. 그리고 많게는 뭐 4개, 5개씩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있었던 여러 하나의 그냥 중요 주제에 대해서 선지를 그냥 한꺼번에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한 문제를 풀지만 사실 이게 한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건 실제로는 뭐 3문제, 4문제 정도가 왜냐하면 겹치는 선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빼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한 문제지만 실제로는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은 지면에서 그런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선지, 모아풀기, 그래서 다지선다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그걸 이제 좀 끝나고 나면 하나 더 뭘 붙였냐면 그 기출선지, 자, 최근에 기출선지만 모아서 자, 압축 OX선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도 연도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압축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를 보면서 OX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 시험을 준비해 보시면 원래 시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외우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보면서 외우실 때는 그 외울 내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여러분과 수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혼자만 이런 말 잘해요. 그러면 진짜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럼 물론 듣죠. 여러분들이 뭐 저와 대화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건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외우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외우시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얘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그건 좀 중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또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래서 제가 그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좀 그렇더라도 문제도 좀 풀고 좀 나중에 좀 다시 보시게 되면 한 번 좀 더 보실 때 그때 한 번 더 눈여겨 봐주시고 그때 좀 챙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타이밍에 이걸 좀 보고 어느 정도 강도로 봐야 될지 그걸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그거는 뭐 수업을 이제 뭐 듣고 나서 얘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도 되겠지만, 내용을 볼 때 사실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든 좀 그런 초기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대한 좀 감각이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얘를 내가 책으로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는 그냥 읽고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좀 의문도 생기고 약간 좀 답답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수업할 때 이거 완전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외우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일단 하시죠. 아주 많지는 않을 거야.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잘 들어둔다. 또는 필요한 거 책에다 간단하게 메모해 둔다. 요 정도. 그러면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더 효율적이냐면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정말 많이 넣을 수는 없죠. 이건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 또 기출문제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적은 지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기출의 형태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 선지 됐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봤던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쫙 한번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지선다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OX 선지도 풀어보고, 지금 사실은 똑같은 애들인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용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보는 눈이 달라져.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했더라도, 얘를 챙겨야 되는 거구나. 얘를 내가 문제에서 얘는 많이 봤어. 그게 그 내용이 쭉 정리된 편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봤더니 뭐 이렇게 막 붉은색으로 중요한 게 체크도 돼 있고 막 별표도 돼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게 그 뜻이구나.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좀 더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짧게 끊어치면서 이렇게 좀 자꾸 돌려주면서 다시 보는 그 방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말씀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서술에서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를 최대한 두껍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구성할 때 사실은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출제됐다 하더라도 너무 특별한 회차에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바로 또 요 다음 회차에서도 나올 확률이 떨어지는. 제가 출세가 아니니까 제가 무조건 안 나와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저도 평생을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게 시험 대비하는 책을 쓰는 사람은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노범석 한능검 책으로 공부했는데 이번에 시험 나온 거 중에 내 책을 찾아보니까 빵꾸 엄청 많더라. 그래서 책에도 아예 없는 내용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을까봐 그 책을 쓰는 저자들은 사실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여러분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80점 이상만 맞아도 최고 등급 1급이에요. 여러분 한능검 1급이면 진짜 더 이상이 없어. 최고야 최고. 됐죠? 그래서 그 정도면 되죠? 그래서 물론 진짜 만점을 대비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오래 해야 될걸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에서 심화 수업 예전에 진짜 길게 하는 수업도 해봤어요. 저는 진짜 한국사를 130강이 130강, 140강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됐죠? 그리고 한능검은 그거보다 근데 더 어려운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하면 진짜 한 150강 가겠네? 160강? 됐죠? 저도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근데,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과감하게 줄였어요. 왜냐면 이게 제 강의의 사실은 분량, 길이랑도 좀 상관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별책. 그래서 이제 제 교재에 보시면 안에 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 이제 붙어 있어서 이렇게 좀 이제 절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별책인데 여기 좀 절단 잘해야 돼. 절단한다고 약간 찢어졌어. 자, 근데 여기 이제 되게 짧게 2개를 넣어놨는데 시험 직전에 보시라고. 됐죠? 그런데 시험 직전에 뭐냐면 그러니까 OX 기출 OX 선지입니다. 아까 기출 OX 선지 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책에서 기출 OX 선지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애들만 다시 뽑았습니다. 그거를 다 모은 건 아니에요. 됐죠? 거기에 한 반 정도? 네, 아마 50%가 살짝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 압수축 선지를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원래 책에는 그냥 선지가 아무것도 없었죠. 실제 시험처럼. 그래서 그냥 그대로 OX를 내가 표시하고 채점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어떻게 했냐면, 맞는 선지는 가만히 놔뒀어요. 오인 선지. 됐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그러니까 그 맞는 선지를 그냥 우리가 기본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교재에 이렇게 그냥 내용 확인하듯이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됐죠? 거기 그대로 맞는 선지잖아? 근데 틀린 선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풀지 않아도 거기에다가 바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고선지 X하고 정답을 그 밑에다가 추가로 써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그냥, 그러니까 오류인 선지가 어떻게 한능검에서 이제 냈는지,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바뀌면 맞는지. 됐죠?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마지막에 짧게. 그래서 그 책 전체에 있는 OX 선지를 또 반으로 줄인 거니까 굉장히 짧은 순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시험 직전에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데, 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한능검 내가 공부를 좀 웬만큼 했는데, 근데 나는 무조건 1급 받을 거다. 난 1급 받을 거다. 그리고 완전 그냥 합격은 기본이고 나는 고득점으로 갈 거다.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책의 분량상, 사실은 그래도 좀 많은 자료를 좀 넣으려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노력은 했지만, 이제 다 보여드리지 못한,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주제의 사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선순위나 공간이 밀려서 못 들어간 조금 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한 사료들. 요거를 단원별로, 주제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실 수 있도록 사료들만 쫙 모아놨어요.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험 직전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읽어주시면 돼요. 됐죠? 사료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시는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고득점이 목표가 아닌 분들은 이 사실은 조금 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요 사료를 보는 시간에 사실은
교재의 기본 내용을 눈으로 한 번 더 읽고 가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마지막 별책 부록에 있는 부록 2가지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 단원 들어갈 때 이제 한능검 전체 최근 출제 경향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각 단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거기 앞에 제가 이건 수업하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정답으로 많이 사용됐던 키워드,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에서 그러니까 문제들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눈도장 좀 찍을 수 있게 제가 각 단원별로 또 다 키워드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카페입니다. 제 카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또는 뭐 시험 준비하시다가 조금 뭐 의문이 있거나 또는 뭐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여기 언제든지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저도 답글 제가 직접 많이 달아요. 그래서 답글 직접 많이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 또 이제 선생님들 그래서 연구원들이 또 답글을 다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했거든요. 유튜브를 사실 처음에 만든 건 됐다 오래됐는데 그때 뭐 남들이 만든다 그래가지고 누가 만들려고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고 놔두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요즘에는 사실은 좀 유튜브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한국사 이야기들 또는 뭐 수험에 필요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업로드 시키고 있습니다.